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SNS에서 만나는 친구, 소개팅 자리에 누군가, 혹은 오래된 가족.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일까?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을 깊이 보지 않습니다. 표정, 말투, 직업, 겉모습, 첫인상 대부분 그런 겉모습에 기대어 판단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기준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실망, 그 시작은 대부분 사람을 잘못 본 데서 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게 되고 정작 소중한 사람은 스쳐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기준만 알면 사람을 볼 때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은 누군가를 완벽히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해도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이 영상은 관계에 대한 철학이나 감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과 관찰, 심리학적 근거에 바탕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고 자꾸 돌아보면서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혹은 왜 저 사람은 늘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합시다. 1. 말보다 행동을 보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말에 너무 쉽게 끌립니다. 내가 진짜 너를 아껴.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기회만 주면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때로는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누구나 잘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포장합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본심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말은 계획이지만 행동은 결과입니다. 말은 의도지만 행동은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늘 시간 정말 잘 지킬게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3번 중 2번은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이후로 직접 날짜를 잡고 연락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말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의 행동을 3번만 관찰해보세요. 말한 대로 움직이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상황이 불리할 때도 태도가 유지되는가? 3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성향입니다. 물론 누구나 한두 번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그게 진짜 성격이고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말고 행동을 기록하세요.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 사람은 평소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예의도 갖추고 갈등도 피하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이 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이 걸린 상황입니다. 돈이 걸려 있거나 인정이나 칭찬, 승진처럼 자신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생기면 그제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기 이익이 걸렸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팀의 성과를 전부 자기 몫처럼 보고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잘 해낸 거야 라고 말했지만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할 땐 공로를 독점하려 들죠. 이익 앞에서 공정함보다 자기 못 챙기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또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선뜻 도와줬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니 연락이 끊기거나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구나.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작은 이익이 걸린 상황을 일부러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이 나눴을까? 이건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한 결과야.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공정함보다 유리함을 택하는 사람인지를 지켜보는 거죠.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작은 돈, 작은 인정, 작은 기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작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더 큰 이익 앞에선 반드시 더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이익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세요. 그 선택의 순간 그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 좋은 사람입니다. 공손하고 배려하는 척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성품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을 부르며 손가락질하거나 배달이 조금 늦었다고 반말로 화내는 사람을 본 적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여도 그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사적인 인식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내 밑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무의식이 깔려있는 거죠. 동물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인을 도구처럼 쓰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권력 앞에서는 유하게, 약자 앞에서는 교만하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식도 연기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향을 알고 싶다면 그가 누구에게 예의 바른지를 보지 말고 누구에게 무례한지를 보세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실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관찰할 때 보는 사람 없는 자리에서의 태도를 유심히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감시 없는 공간에서 그가 약자에게 얼마나 정중하고 배려 깊은지를 보면 됩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는지 반려동물을 귀찮아하지 않고 돌보는지 알게 모르게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이런 관찰은 말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의도지만 태도는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그 사람에게 이익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남의 성공을 대하는 반응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이 잘 나갈 때보다 주변 사람이 잘 나갈 때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즉,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심리적 여유와 성숙도, 관계의 진정성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친구가 승진했다거나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보죠. 겉으로는 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하게 불편해하고 대화를 피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투죠. 그런데 이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게 불편하다는 말 없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 앞에서는 위로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상대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자기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내가 아직 그만큼 가지 못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조절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심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관계를 멀리하거나 뒷담화로 자기 감정을 해소하죠. 자, 그럼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세요. 말은 누구나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워주고 구체적인 칭찬을 건네고 더 잘 되길 바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축하는 하면서도 대화를 끊거나 운이 좋았겠지, 요즘은 그런 게 잘 먹히더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관계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칠 수 없는 사람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품격.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엔 누구나 여유 있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 예상 못한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침착한 것처럼 보여도 작은 오해나 실수 앞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성을 지른다면 그건 평소의 말과 포장된 태도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실수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도망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단 자기 몫의 책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이건 제 실수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압력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성향은 평소보다 압력이 가해졌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게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감당하려 하는가.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직접 위기를 조장할 수는 없지만 작은 충돌, 오해, 실수 같은 장면에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당황하더라도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사람은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남의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위기에 빠진 친구에게 등을 돌리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곁에 남는가. 이건 단지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볼 때 잘 나갈 때 모습만 보지 마세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 혹은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사람의 용기, 책임감,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본론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관점과 관계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보라. 말은 포장이지만 행동은 진심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둘째, 이익 앞에서의 태도를 보라. 이익이 걸렸을 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유리할 때만 친절한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셋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힘없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인격의 기준입니다. 넷째, 남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 타인의 빛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그릇의 크기입니다.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섯째, 위기 상황에서의 자세를 보라.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도망치는 사람인지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흔들릴 때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이 5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모두가 겹쳐지면 꽤 정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 5가지 기준으로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예리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상처에서 지켜주는 현명한 거리두기이자 진짜 신뢰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의 나침반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관계란 결국 상호작용이니까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신뢰도, 깊은 연결도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5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관찰한다면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 주변엔 이 5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기준 하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시선이 이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